나는 깨끗한데 마약을 복용한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네. 나도 혹시 마약이 검출될 수 있는가? 실제로 이게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모 연예인의 일부 팬덤이 주장했던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피를 바꾼다. 그 피 이렇게 싹 빼가지고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몸세탁이라고도 하잖아요. 투석을 하면 근데 되느냐? 원리 생각해 볼게요. 한 주에 하나의 질문을 다루는 한 주 한 큐.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끊임없이 제기되는 마약 몸세탁. 마약 검출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없다.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황 얘기 안 해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 근황. 우리 정규가 됐잖아요. 정규. 이제는 고정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씩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네. 고정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디 지내셨습니까? 뭐 언제나처럼 우리나라의 과학 발달을 위해 몸을 바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한다. 오, 머리가 좀 차분해졌어요. 머리 한번 깎았고요. 왜죠? 뭘 위해서죠? 미용실 아주머니가 이대로면 우리 동네 미용실 다 망한다고 좀 가끔씩 와서 자르고 길러야 된다고 하셔서 가서 다듬었고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여름쯤에 깔끔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짧은 머리 봤어요. 되게 잘 어울려요. 너무 참한 청년인 거야. 참한 청년. 너무 참해요. 머리 저 짧.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놀랐어요. 누구지 하고 1년 전이었는데 그 다른 방송에 나왔다가 짧을 때 사진을 보고는 왜 이런 걸 보냈지 했는데 그게 저였어요. 내가 발견한 장홍재 박사님의 과거 사진을 보고 1년 만에 이렇게 자랐어요, 머리가. 네,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빨리 자라면 뭐 어떤 장르의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한 거를 머리에 지식을 쌓아놓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오랜만이잖아요. 네. 저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난 파일럿 끝나고 한 주 한 큐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직 두 사람 볼 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무슨 소리야? 마음 정리하고 우리의 우정이 있었죠.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일로 만난 사이잖아요. 우리 처음 만난 게 일이었나? 아,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한 주 한 큐 지금까지 올라왔던 영상들을 보면서 무한인 루프를 걸어놓고 아, 좋은 추억이었다 생각을 했는데 정규로 갑자기 가자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죠.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셨고 그만큼 여러 같은 그 성원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웹3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 했는데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 얼굴, 제 목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댓글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댓글로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뭐냐?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할 때 그 제모를 하게 되면 정말로 마약 검출을 막을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일단 마약을 검출하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건 다 화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약은 화학이다. 지금까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녹화를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끄럽죠. 지금, 연예인 마약 사건이 있었죠. 전국이 시끄럽죠. 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간이시약 반응을 봤을 때 간이시약 검사를 했을 때는 두 분 다 음성이 나왔고 네네. 또 모발, 손발, 털 같은 것들을 이용한 그런 정밀 검사에서 이모 배우님은 음성 네. 그리고 지모 가수분은 지금 이제 모발, 손발 이런 검사들을 시작할 거다. 뭐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뭐 연애, 시사, 가십 프로그램에서 많이 할 거니까 네. 한 주 한 큐는 이제 한 주 한 큐답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뭔지 이번에 알았어요. 뭔가요? 인구 대비 수 몇 퍼센트 검거율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10,000명이 안 넘어야 마약 청정국이에요. 전체를 봤을 지금 때. 검거된 몇 사람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럼 검거를 지금- 굉장히 못하면 마약 청정국이 되네요. 그쵸. 거의 못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13,000명 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마약이야말로 암수범죄라고 해서 안 잡힌 사람들이 되게 많은 범죄가 마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어느 모로 보나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된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마약 청정국이 있나요 지금? 세계? 세계. 중국? 아니면 북한? 중국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율을 거기는 따지면 바로 이렇게 사형이니까. 예, 바로 아니 근데 제가 세계 지도에서 그 마약 관련된 지도를 봤는데 아예 청정국으로 나와 있는 점들 몇 개 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간에 작은 나라. 예, 그렇죠.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태인데 어디서 느끼냐면 웹툰, 웹소설, 게임, 뭐 드라마 볼 때 마약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보이고 나면 거의 제일 빨리 세상을 따라가는 게 대중문화 콘텐츠다 보니까 아, 이게 실제로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는 상태인가 보다. 있을 법한 예. 거를 그리니까요. 그죠. 청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해야지 방심하게 되죠. 거죠. 방심하게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두 분이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밝혀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수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밝히진 않겠다. 우리가 몰라요, 그 정도는. 다 알고는 있지만 아니, 나는 몰라 그거.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겠다. 하지만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마약을 투약을 누군가 했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마약의 종류도 얘기하긴 해야 될 텐데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사실 우리가 마약류 그리고 마약 그리고 항정신성 물질 세 개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흔히 뭐 약간 뿅 가는 그런 몽롱한 기분에 빠지는 건 마약이라기보다는 향정신성 물질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이나 이런 게 다 그쪽이라. 미다졸람. 네, 얘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인 마약이라 볼 수는 없고 마약은 적어도 뭐 필로폰이나 헤로인, 뭐 모르핀 요 정도는 돼야 메스암페타민 우리가 이 정도는 마약이다. 이 정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경찰분들하고 얘기할 때 들었던 게 마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대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범위 같은 것들로 다루는 게 마약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으로 마약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약이 아닌 물질들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LSD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실험약물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위해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히피즘 이후에 마약으로 취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종류의 천연 물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향정신성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안 걸리기 때문에 괜찮은 뭐 그런 회색지대가 많다고 듣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한번 있었던 그 먼지 제거제 흡입했을 때 어이구야. 항정신성 효과 있다 해서 되게 큰 이슈가 됐는데 그것도 그냥 뷰테인 같은 우리 연료로 쓰는 제품인데요. 네네네. 그게 원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주유소 가가지고 차에 기름 넣을 때 꼭 앞에 나와서 같이 서 계세요. 좋지 않나요? 기름 냄새 맡은 거.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인간이 정말 기본적으로 뇌가 굉장히 그런 거에 유혹당하게 디자인된 게 있죠. 그렇지.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없는 그 물질이 나한테 자극을 준다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는 훅 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이제 마약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한 겁니다. 이제 마약이 왜 이렇게 퍼졌느냐. 과거에는 그냥 약국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드럭스토어였지 드럭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금주령을 내립니다. 술은 안 돼. 라고 하니까 그래? 술 대신하기 조금 부족하지만이라고 생각했죠.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하면서 우리 기분 좋게 파티에서 취해보자 해서 사실 코카콜라 진짜 코카인이 예전에 좀 소량이지만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그 뽕이라고 하는 것들 일본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것만 딱 하면 스팀 폐기해요. 그냥 졸지도 않고 그냥 전쟁 때 집중력 엄청나게 높아지고. 근데 전쟁보다 제일 많이 쓴 게 수험생이었어요. 옛날에 항상. 정식 판매가 돼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 먹는 것처럼 그게 사용이 허가가 돼 있다가 나중에 중독성이 발견되면서 금지가 된 방식이라 사실 우리가 지금 즐기는 것 중에서도 한 1, 20년 지나면은 금지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겠죠. 있죠.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었던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감기약. 과거의 어떤 감기약이나 아니면 애들이 울면 힘드니까 애들을 재우려고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분유를 줬던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그 기침약, 그렇죠. 커프 시럽이라 제가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주성분이 4개입니다. 첫 번째가 우선 에탄올이에요. 애들 먹이는 감기약인데 두 번째가 칸나비스, 대마초. 어머나. 세 번째가 몰핀, 아편 들어있고 네 번째가 클로로포름이 들어있어요. 약간 그 명절날 주는 종합 선물 세트 느낌으로 다 때려박았네. 이거 먹으면 기침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절해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사진으로 과거 기침뿐 아니라 그 정도로 마약이라는 것은 시대가 미개하면 모든 걸 다 허용하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전부 다 마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는 중독성이 없고 어떤 마약이라고 하려면 혹은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식약처에서는 마약류로 묶어버리면 편리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마약을 투약을 어쨌든 음성적으로 합니다.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청정국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뭐 안 좋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적발되게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뭘 할 거냐. 예를 들면 속아서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과거에 꽤 많았지 않습니까?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 술에 누가 타버렸어. 그 경우에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저지른 셈이 됐지만 거기에 고의성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마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잡아내려는 시스템과 개인이 창과 방패를 계속해서 쫓고 쫓기는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취재를 했던 거에 의하면 마약을 서로 사고 파는 종류의 음성적인 커뮤니티들 거기에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 숨으세요, 어떤 식으로 걸리지 않게 하세요 같은 정보가 돌아요. 그 중에 어떤 정보는 실제 일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카더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박사님과 독실님 두 분 다 과학 저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 설들이 진짠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짧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해요라고 뻥을 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죠. 이제 기사를 보는 거지. 그렇게 잡힌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나쁜 일들도 많이 저지른 곳이 그 다크웹이다. 이거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다크웹에 이미 우리 수사관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그때 큰 건 한번 터지면 잡는 거죠. 결국은 잡힐 겁니다라는 얘기는 오늘 한 10번 할 건데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그 배우분이 계세요. 그 배우분이 이제 마약을 했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해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무혐의 처리가 됐냐면 네. 불기소가 된 이유가 실제로 처방받고 있던 우울증 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 약 관련해서 마약 투여자로 오해를 받았던 건데 네.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뭔가가 검출이 됐는데 검출된 내용과 병원에서 처방해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서 무혐의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일 이후에 이런 식의 음성적인 다크웹에서는 이 뉴스를 보고 야 그러면 우리도 우울증 약 항상 챙겨 다녀라. 아하. 이것 때문일 거야 라는 식으로 다른 약물로 덮으면 경찰에게 잡혔어도 발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카더라가 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복용하지 않고 그냥 뭐 받아 넣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울증 약도 먹어서 덮어버려. 그것도 먹어. 그러니까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예를 네. 들면 우울증 약, 뭐 피부과 약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늘 과다 복용을 해서 갑자기 누구한테 잡히더라도 그 약인 것처럼 둘러댈 그렇죠. 수 있게 아마 때문에? 감기약도 비슷할 거예요. 그걸로 먹어봤자 들어있는 양이 원래 약간의 향전신전의 효과를 낼 정도의 고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농도로 검출되면 이건 누가 봐도 제대로 복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최근에 그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차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뇌사에 빠지신 피해자도 한분 계실 정도로 그런가요? 아주 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CCTV를 제가 봤거든요. 그분이 흔히 우리가 MG 모임, 또래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신흥 조폭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피부과에 들어가서 8시간인가 있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이제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CCTV를 보니까 주차장에서 피부과에서 나와서 차로 걸어갈 때도 이미 약간 취해 있어. 마탱이가 가 계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피부과 약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피부과 약을 처방한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피부과 약이나 우울증 약 이런 종류의 것도 마약처럼 쓰기 위해 쾌락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긴데 있습니까? 정말로 쾌락적인 느낌이 올까요? 사람마다 양이 다를 건데 사실 우리가 비슷한 게 중독이 제일 유명한 알코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알코올 섭취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 뭐 가글 같은 걸 마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들어있으니까. 항상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각을 마시는 경우 있죠. 네,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몸이 너무 그걸 원해갖고 거의 금단 증상처럼 될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피부과 약에는 뭐든 성분이 있으면 그걸 과다 복용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배고프면 브로콜리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네. 저도 그거 요새 좋아하는 표현인데. 브로콜리까지 맛있으면 당신은 정말 배고픈 거다. 브로콜리 테스트. 헛배고픔인가를 판단하는 거짓 배고픔 브로콜리 판단. 테스트. 아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용하는 거겠죠? 뭐 대표적인 게 예전에 항상 있었던 감기약을 정제해서 메스암페타민을 만들었다. 이게 보통 슈도에페드린 이런 걸 정제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약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파모카모시로. 속상합니다. 원래 효과가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졸려지는 거 말고 아 정말 그냥 감기약으로서 좋아했어요? 슈도에페드린 진짜 효과가 10mg만 정말 먹으면 좋았어요. 코에 아, 그렇구나. 콧물 훌쩍거리는 게 뚝 떨어져요. 내가 근데 너무 이 독실 씨에게 선입견을 갖고 있나 봐. 왜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 순수한 말이었구나. 네. 그럼 근데 그게 어느 날 이제 빠진 거예요. 그 당연히 너무나 안전하게 일반 에어폰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도 에페드린이잖아요. 진짜 에페드린이 가짜니까 수도가 붙은 거긴 한데 아, 어쨌든 간에 네네. 에페드린이랑 비슷한 성분이니까 이걸 갖고 이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 한다는 게 아시아요. 할 수 그게 있다. 전자들이 브레이킹 배드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정확히. 그렇죠. 감기약 갖고 한 게 정확히 그 테크닉.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수도 에페드린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암페타민 복용한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메스암페타민 복용한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사들은 아는 의사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아는 그런데 이게
많이 복용했을 때 이렇게 마약이랑 비슷한 성분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일반에게 공표할 것이냐?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더더욱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의사들도 그 안에서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올바른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들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거 뿅 갑니다. 금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로 마약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스포츠 도핑계에서는 디자이너라고 부르고 마약 쪽에서는 마약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검출 안 되게 뭐 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칵테일을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의사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전문가니까. 의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금지를 하자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칼 같은 거를 식칼도 분명 위험하지만 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일본도나 이런 큰 칼은 뭐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도검류 네, 그러니까 법이 이게 이건 분명히 요리용이지만 위험하니까 금지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 원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지 그 물질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학이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칵테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약도 우리가 언젠가 다룰 수 있겠지만 언젠가 다루겠죠. 하나의 순수한 성분이 필요한 용량보다 훨씬 적은 용량 5분의 1만 먹더라도 네. 다른 무언가 이것도 안전한 겁니다. 그걸 섞으면은 동일한 효과 혹은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사면 다 매뉴얼 뒤에 읽어보잖아요. 네네. 안에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뭐랑 같이 하지 마라. 항상 나오는 게 특히나 맞아요. 어떤 향정신성 약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MAO라든가 뭐 이런 거랑 같이 복용하면 심해지거나 나빠지거나 뭐 간 손상이 있거나 이런 얘기들 다 써 있어요. 있죠, 써 있죠. 그 말은 그 자몽과 게를 같이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이거 있죠. 그런 느낌인 그런 느낌. 거죠. 섞으면 그 쉬리 아시죠? 영화 쉬리. 쉬리 보시면 두 개가 섞이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섞이면 독이 되거나 마약이 되는 성분이 있겠죠. 그렇죠. 시너지가 있는 경우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굳이 막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알고 있고 일부 뭐 의사들도 그런 사람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건 있을 수 있겠다. 진짜 옛날 많아요. 뱉으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 MAO 그게 모노아민 산화효소 그게 원래 향정신성 효과를 높여줘요. 그걸 이제 억제하려면 보통 그 페가눔이라는 식물 씨앗을 씹어 먹으면 섭취하기가 편해요. 네. 그런 전에 조사를 많이 해놨죠. 어떤 식품을 그 성분을 어떤 재료로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그 직업적인 조사하겠죠, 당연히. 아, 내 유튜브에 올리더라고 잘했는데 지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미 올려가지고 굉장히 교육적이네요. 노란 딱지를 받았었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걸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의사나 네. 이런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화학자. 함께 있을 때 그 화학자와 의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제로 마약성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이 있긴 하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권한 없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동물 선배나요? 실험을 하면은 네. 동물을 마지막에 그 우리 세크리파이스 한다 그래서 죽여야 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목적이 끝나면 그게 이제 여러 방식이 있는데 가장 인도적인 게 사실은 그 이산화탄소 기체나 아니면 특정한 약을 약으로. 써서 하는 건데 음. 이거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이 윤리위원회나 아니면 의사나 이런 쪽에 허가까지 받아서 해야 돼가지고 오히려 네, 가장 큰 그런 권한은 그 의사나 그쪽이 가지고 있고 화학자들은 접근보다는 직접 만들 수 있다. 만들 수는 있죠. 원리는 알고 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불꽃놀이 장인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렇죠. 즉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군이 있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시스템도 그쪽을 많이 주시를 하고 잘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전문가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 전문가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하는 것뿐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지인 한 분이 이제 입원을 했어요. 많이 아팠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 겁니다. 몰핀. 몰핀보다 훨씬 센. 요즘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 다른 그것이요? 거. 네. 아, 금지 단어예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펜타닌 않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펜타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마약성 진통제죠.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니까 맞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뺐어요.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뺐잖아요. 남았습니다. 이거 누르면 보통 이 진통제가 들어오는 거죠. 아, 이거 누르는 거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걸 많이 안 하니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빼갖고 네. 간호사가 굉장히 빠르게 어디 가져갑니까? 가져가죠. 가져가겠죠. 가져가는데 이 몸체 부분에 남아 있는 건 이제 가져가서 폐기를 할 거로 보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라인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본다면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큰일 나겠네. 이거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라고 할 수 있고 큰일 그 나겠네. 간호사는 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걸 가서 화장실 가서 남은 거를 어디다가 옮겨 담아서 모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죠.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실제로.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매번 이런 걸 뭐 빼거나 연결하거나 할 때마다 누군가의 뭐 입회화에 그걸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니까 네네네. 분명히 근데 그 관리에 있어서는 허점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빼돌리면 빼돌릴 수는 있더라. 네네. 그런 병원에서는요 하루에도 이만큼씩 남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냥 폐기 처분 그 폐기물 통에다 넣어서 버릴 겁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쁜 마음 품고 이게 10ml에 뭐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아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일단 그런 의료용 물질들이 마약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약간 의료용 물질로 마약을 덮으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알겠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울증 약이나 피부과 약 같은 걸 이용해서 마약 대신 쓰는 중독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거는 그런 약에 들어있는 성분이랑 마약이 같은 거예요. 단지 양이 적거나 그 용법에 따라서 투여하는 것뿐이지 사실 똑같은 물질이라서 그래서 마약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뭐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마약을 사고 팔려는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다고 경찰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네. 거기서 도는 카더라 중에 우울증 약을 갖고 다녀라. 그러다 걸리면 나 우울증 약 먹어서 생긴 이 검출이 된 거다라고 둘러대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종류의 의약품으로 덮을 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검출의 원리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검출한다고 하는 것이 화학적인 검출이 어떤 물질이 있으면 100% 이것만 역에 대응하는 검출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시절에 네네. 그런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위양성 위음성률이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 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분자가 있네라고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사실 그게 덮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전혀 다른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건 A였어요. 네네. 전혀 상관없는 B 물질을 복용했을 때 여기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국과수가 네, 그러네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뭔가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래서 그 데이트 약물이라고 했던 물뽕이라 불리던 그런 물질도 테스트기가 있어요. 네. 그래 종이 스티커에다가 한 방울 묻히면 색이 바뀌느냐 안 소변 바뀌느냐로. 같은 거. 아니 그냥 그 술, 술에다가 술. 하잖아요. 그걸 한 방울 하면은 바뀌니까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먹는 걸 막으려고 그게 보급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게 네, 있어요. 있구나. 그래서 손톱 같은데 발라놨다가 이렇게 손가락 담그면 색이 변하면 먹지 마라. 그런 제품이 나왔을 정도로. 그 최근에는 저한테도 이제 아는 분들이나 이런 분이 이런 거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새 문제가 되는 그런 마약성 물질을 검출할 그냥 수 내가 있는? 혹시 모르고 먹는 걸 막기 위해서 찍었을 그렇죠. 때 각각 테스트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거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보지. 우리가 뭐 빨주노초 하나로 바뀐다고 7가지를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은 예를 들어 100개가 섞여 있으면 100개를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지금 분석화학이나 이런 기술은 우리 상상보다 엄청 진보를 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는 이 분필에다가 뭐 사인펜 해갖고 놔두면 크로마토그래피 이거를 보통 압력을 주면은 더 많이 퍼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이 프레셔 크로마토그래피라는데 그걸로 하면은 분자 하나하나마다 다 분리할 수가 있어요. 피크가 이렇게 탁 나타나요. 네네. 그걸로 봐서 우리가 몇 가지 분석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다른 거랑 겹쳐지는 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어떤 마약 성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덮으려고 다른 물질을 막 왕창 복용했다. 그 실제로 분석하면 마약이 있나 없나는 독립적으로 다 얻어져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엄한 다른 물질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다. 네, 아무 속도 그러니까 없죠. 국과수에서 하는 그 정밀 검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덮는 게 아니라 이 아예 세척하거나 빼내려는 쪽으로 사람들이 하는 게 덮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몸 세탁. 크로마토그래피 검사를 하면 진짜 미량을 다 검출해내잖아요. 그죠. 그 커버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다 나오니까 네. 자, 차라리 이렇게 스펙트럼을 확인하면 뭐든지 알아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그 굉장히 좋은 프로 과장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다른 물질로 덮는 거 말고 제일 많이 나왔던 말 중에 하나는 몸 세탁이었어요. 실제로 몸 세탁. 마약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풍문을 듣다 보면 네. 몸 세탁하는 거에 대한 수많은 풍문들을 듣게 됩니다. 항상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는 궁금했단 말이죠. 몸 세탁. 네. 세탁의 원리가 궁금하죠. 그만해야겠다. 그것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몸 세탁은 뭐냐? 한주안 쿠라고 자식아.
몸세탁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모발 검사하면 다 나온다는 얘기는 너무 많았어요. 왜 제일 많이 그러냐면 하는 게 그거죠. 모발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거죠? 모발이라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기록이 남아서 심지어 국가수 제가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원소만 보고 이분이 바닷가 쪽 뭐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것 갖다가 직업까지도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가지고요? 네. 웹툰 작가 나올까? 나올 수 있겠죠. 머리카락 그 정도로 수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게 머리카락인가요? 나이테 그렇죠. 같은 거죠. 사실 기록이 그 남아있지.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우는 거 검사할 때도 모발 검사하면 니코틴 다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걸 니코틴으로 해요. 혹시 모발이라고 하는 그 케라틴 섬유인가요? 네네. 섬유 사이에 낀 게 아니라 그냥 냄새가 나면 여기에 끼잖아. 그러니까 보통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나잖아. 그거 아닐까요? 뭐 좀 불쾌하긴 하지만 그러겠죠? 근데 나겠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마약성 물질이라는 거는 결국 몸 속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쌓일 수밖에 없죠. 온몸에 채모 같은 거에. 그래서 최근에 개발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케타민 백신이 네.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백신? 네, 마약 백신이 나왔어요. 마약 마약 중에서도 케타민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그죠. 지금 너무 미국이나 심하잖아요. 마약에 대한 백신인 거예요. 케타민 그 백신을 미리 맞으면요. 맞으면, 네. 미리 맞는 그러니까 사실 예방보다는 치료 목적인데 네네. 이게 그 케타민 분자만 잡을 수 있는 좀 커다란 물질을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야. 이게 혈액에서 잡으면 뇌로 들어가야 이게 작동을 하는데 네. 뇌랑 혈관 사이에는 되게 촘촘한 막이 있어요.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죽으니까. 네네네. 이게 붙으면은 케타민 뇌로 못 가요. 그걸 맞으면 케타민을 아무리 해도 전혀 효과를 못 느껴요. 약간 알코올 분해를 돕는 수주 제거제처럼. 아니지. 마약은 이건 아예 항체지. 아예 차단을 항체. 해버리는 차단. 방식으로. 뭔가 네. 케타민 분자가 들어오면 그걸 붙잡아서 음. 뭐 EDTA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붙잡거든요. 손이 두 개라서. 네네. 그래서 분자를 크게 만들어서 못 가게 하는 거지. 들어왔는데 네네네. 미리 기다리고 있어. 항체랑 똑같은 거죠. 이게 만들어진 게 사실 많이 그런 질문 저 받은 적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걸 복용을 하고 처리를 하면 네. 케타민의 효과를 영원히 못 느낄 텐데 네네. 그럼 의료적으로 필요할 때 어떡하냐. 의료적으로 근데 케타민이 어디다 쓰는 건데요? 케타민이 약간 그 미다졸이나 이런 거 비슷하게 약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케타민 중독된 사람들은 몸이 되게 정적으로 굳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해서 케타민이 작용을 못 한다고 이 사람이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진정제와 대체 물질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케타민에 네. 지금 미국 이게, 거의 초토화되고 있죠. 이거를 하면은 거의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비타운 만들어낸 그게 물질이 그- 케타민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모 연예인이 걸렸는데 전신제모를 했다. 전신제모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털 얼마나 지저분해 보입니까? 근데 이거 다 없앤 거예요. 근데 여기만 없앤 게 아니라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은꼬털도 없애고 모든 종류의 털을 다 없애고 코털까지 밀어. 완벽하게 제모를 하는 거죠. 하지만 머리카락이랑 눈썹은 있어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파마를 하거나 탈색을 하거나 이렇게 센 약품을 써버리게 되면 사실 그 내부에 있는 성분들이 날아가거나 이제 검출이 어렵도록 이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국가수에서 그 검출해내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되게 많은 양의 모발이나 채모 같은 것들을 놓고 샘플 좀 돌리고 막 자르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탈색하고 염색을 하면 분명히 약간 일부분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어떤 모발, 어떤 종류의 채모에도 반드시 검출 가능한 양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신제모를 하는 게 그걸 피하기 위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우 이거 하니까 진짜 안 잡혀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답이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맞는 말이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또 두 번째는 근데 여러 개를 뽑았는데 단 하나라도 검출되면 그 사람은 혐의가 입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머리카락은 밀거나 모근까지 뽑는 방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없애게 되면 사람이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딱 봤는데 없어. 근데 이 사람을 10시간 동안 현미경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 그리고 요 혈액에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 일주일 전에 했어요. 그럼 이 안에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빠르게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중국, 일본 이런 데로 가서 네네네. 피를 바꾼다. 그 피 이렇게 싹 빼가지고 투석하는 거죠. 처리해서 다시 넣는 그거요. 네.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몸세탁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투석. 이게 투포한 그거 말고 나는 투석. 그런 거 과장창에서 하세요. 맨날 계속 하지 말고. 맨날 혼나죠. 요즘 들어 자꾸 내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미안해. 친구로서 못할 짓을 했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과장창에서. 그 투석을 하면 근데 되느냐 원리 생각해 볼게요. 일단 네. 여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뺀 다음에 넣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뺀 다음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넣는 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치, 죽겠지. 이게 이쪽에서 빼면서 넣겠죠. 그치. 당연히. 실제로 투석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네네네. 근데 그 빼서 나오는 혈액을 어떻게 잘 해서 그 안에 있는 마약 성분들을 다 뺀다는 얘기인 거예요. 몸세탁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어떤 겁니까? 몸세탁. 보통은 우리가 완전히 피를 뽑는 것보다는 뺀 다음에 네. 약간 일종의 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이 약간 적혈구 같은 세포는 못 지나가고 아주 작은, 원래 목적은 몸에 쌓이는 요소나 이런 질소 독소 같은 화합물들을 것들. 빼내기 위한 거, 신장 기능이 잘 안 될 빼는 거니까 필터링을 하는 거군요. 네, 작은 크기의 물질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약 분자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상 걔네들도 다 통과할 거 빠져나가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100%는 없어요. 네, 완벽히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 몸세탁이란 건 긴급할 땐 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걸로 웬만큼 줄이면 어차피 자동 배출이 돼요, 몸에서는. 그걸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지금 소변도 보고 땀도 흘리고 해서 그 얘기 들었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라 뭐 그런 범죄자들의 작당 모의를 봤단 말이죠. 결국 배출이 된단 말이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네네. 그런 경우에 이걸 녹이는 그 진통제도 주지만 사실은 물을 엄청 먹으라 그래요. 물이 많으면 이게 점점 녹아서 나올 수밖에 없고, 네네네. 원래가 물을 많이 먹을수록 희석돼 빠지는 거는 뭐든지 가능해서 마약 물질에 똑같이 적용을 술 먹은 담요도 물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사실 남아있는 알코올도 그걸로 빠져나가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메탄올에 중독됐을 때도 에탄올을 같이 공급하지만 네네네. 동시에 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머리 붓겠죠. 걔도 오줌으로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생물학적 반감기가 약마다 또 다 써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약은 뭐 12시간이 오일, 절반이 뭐. 된다. 어떤 거는 뭐 3시간만 절반이 된다. 옛날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 그 반감기가 2시간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잘 봐요. 초반에 나왔을 때. 그래서 페니실린을 먹였더니 네. 2, 2시간 지난 다음에 오줌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오줌으로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문제가 있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쟁 반응을 일으키는 약을 그때 같이 집어넣었어요. 합성한 거를.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분해가 잘 안 되게 그랬었던 사례가 있을 정도로 모든 물질은 나오긴 간에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대사를 한다. 그리고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거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해서 계속 오줌을 싸면 농도가 줄어드는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알아두는 게 좋죠. 왜냐면 우리가 마약이 아니어도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당연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발을 뽑아서 검사를 하건 아니면 손톱을 검사를 하건 피 검사를 하건 소변 검사를 하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검출될 만한 물질들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지인 경찰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못 잡아낼 정도까지 오래 기다려서 모든 걸 배출하면 못 잡겠지만 그렇게 안 잡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왜? 그 전에 다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모를 하고 나온 게 양형에서 더 괘씸죄로 적용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정황이 밝혀지면 훨씬 더 아프게 때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 판결문 보면 되게 이게 악질인 경우에는 그게 써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뭐 반성의 여지가 없고 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하면서 이게 한 문장으로 맞습니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걸릴 것 같으면 깨끗이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모 배우처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검출된 건 또 없어.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판례도 제가 들었어요. 본인의 고의성이 제로인 상태에서의 마약 투여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정말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세상이 점점 더 마약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면 중독자로 가기 전에 이런 식의 스스로 자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들이 있어줘야 더 조심하고 신고한다는 거죠. 그럼요.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약 사범들이 잡기도 어렵지만 안 잡기도 어렵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어떤 식으로 마약을 판매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상가에 있는 오래된 우편함 같은데 열어봤는데 뭐가 있어요? 절대로 그거 손대지 마시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소위 던지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예전처럼 직접 만나서 마약을 거래하면 당연히 잡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정말로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일상 속에 그냥 기상천외한 곳에다가 넣어놓고 거래가 끝나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식으로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대요. 아무런 고의성이 없는 사람도 우연하게 그런 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네. 여러분도 꼭 그런 걸 보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그것과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액을 많이 맞으면 실제 오줌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농도는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검출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뭐 3년 전에 했었던 마약을 잡을 수 있느냐, 그 잡은 게 더 이상하지. 그렇죠. 아예 축적되는 뭐 중금속이 아닌 이상. 3년 전에 뭐 더 다시 한 거죠. 그 사이에. 다시 한 거죠. 이런 건 어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지방 성분이어서
지방층에 박히는 경우는 물론 그 샘플링을 하는 건 불가능하게 정도로 어렵겠지만 네네네. 그 지방에 박혀 있는 거는 죽을 때까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DDT예요. 지방에 박혀가지고 계속 축적되면서 문제돼가지고 이 환경이나 몸에 축적돼서 빠진 거지. DDT라는 게 그 살충제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DDT를 썼으면은 사실 엄청 좋죠. 꿈에 네, 말라리아도 뭐 거의 다 죽일 뻔했고 그렇죠, 빈대도 다 퇴치시킬 수 있었는데 근데 인류를 같이 죽이고 있었으니까. 저도 살충제 공부를 또 많이 해봤는데 네네. 우리 재밌는 게 나중에 많아요. 그거 이게 하면 왜냐면 말라리아 지금 내성생이 됐잖아요. 기존 약을 그걸로 만든 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더니 내성이 없어져요. 잠깐만 그거 아까워 여기서 하지 마. 전자레인지 따로 그거 하나 하자. 아니,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 하지 말자니까 이 자식아. 참 위험해. 사람 말을 들어.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나는 깨끗한데 마약을 복용한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네. 나도 혹시 마약에 검출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추론일 뿐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정액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과 혈액은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경우로는 그 마약성 물질이 나올 수 없는데 아, 그 뇌혈관 장벽처럼 네. 정소나 거기까지 혈액에 있는 물질이 가지 않는다. 네 그럴 건데 소중하니까. 이제 사실은 제일 확실한 거는 우리 몸이 소변 검사 같은 걸로 마약을 보는 것처럼 네. 그 과정에서 소변 성분 같은 걸로 유출이 된다면 충분히 몸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이게 그런 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으면은 정말 급속도로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실제로 이게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모 연예인의 일부 팬덤이 주장했던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연예인은 그분은 안 했는데 그 상대방 이성이 성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다. 검출이 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단 말이죠. 일단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만에 사례가 하나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높지 않죠. 그 정도로 혈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술 먹고 했을 때 상대방도 취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약간 그런 왜냐면 혈액에서 있고 분명 그것도 배출이 되니까 근데 실제 해외 같은 경우에 마약을 한 남성 때문에 여성의 몸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흔히 우리가 상상하듯 정액, 지금 장호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 체액이 교환된 상태에서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검출이 됐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했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키스 같은 경우에도 술을 마시면 침에서도 알코올 성분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취하진 않죠. 취하진 않아도. 키스하다 취하려면 도대체 키스를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에이즈, HIV 바이러스가 있을 때 네네. 키스를 하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침에서도 HIV 바이러스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감염까지 이르기 힘들어요. 근데 상처가 있을 때는 위험하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키스하다가 피날 정도 그 상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라고 얘기하는데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키스를 했을 때 이 사람도 취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고성능 크로마토그래피를 했을 때 피크가 뜨는 거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분자 가능하겠죠. 몇 개만 있어도 사실 피크 자체는 어떻게든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으니까 가능하다고 합시다 우리. 가능하니까 여러분 모두 아니, 그런 거 금하고 왜냐면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은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두뇌를 모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두 사람의 두뇌와 화학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 홍재 박사님의 뇌를 모아서, 홍재 교수님의 뇌를 모아서 결론 빰빰. 그래서 잡힌다 안 잡힌다. 몸세탁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전한 범위가 있긴 하지만 네네네. 마약이라는 건 중독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조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죠.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웹툰을 보세요 여러분들. 과정자 계속 뭐라 하더니 똑같은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몸세탁 어떤 방식으로건 법망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네. 한 주 동안 하나의 질문을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궁금해요. 과장창에서 한주한 경험 한 적 있어 없어? 같은 채널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10분 걸려. 없다는 거지 뭐.